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시속 20여 킬로미터의 다소 느린 속도로 이 시각 현재 충북과 경기 사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오늘 밤 11시쯤 서울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최원종은 구치소에 가서 반성문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제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발표 후 조기 해산했지만 대의원 투표 배제가 당내 큰 파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가 태풍 카눈에 그야말로 갇혀버렸습니다.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열대 과일의 이름인데 이름에 맞지 않게 인명피해까지 내면서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죠. 발생 초기부터 잦은 변덕을 부리던 카눈이 국내로 들어온 건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 한남도 이후 약 11개월 만에 상륙한 첫 번째 태풍입니다. 작년 9월 흰남도는 상륙 시 속도가 시속 40에서 60km였고 이 빠른 속도 덕에 그나마 피해가 줄었었는데 이번 카눈은 아닙니다. 보통 태풍이 상륙하면 육지와의 마찰로 위력이 약해지는데 별로 그러지도 않았고 흰남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속도로 그것도 방향도 틀지 않은 채 한반도를 10시간에 걸쳐서 거의 직진으로 관통하니 엄청난 비와 바람으로 이미 남부 지역에선 사망과 실종,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죠. 그럼 지금은 태풍이 어디쯤 왔을까요? 태풍의 감옥에 길목에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이천시 청미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곧 태풍이 다가온다는 게 실감날 정도로 이천 지역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사나운 물살을 보이는 청미천의 현재 수위는 2.5m로 관심 단계 수위인 2m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후 6시쯤 충북 충주 지역에 머물던 카눈은 조금씩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뒤인 8시쯤이면 태풍의 중심부가 이곳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천 지역에선 곧 다가올 태풍에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태풍에 대비한 듯 이천 거리에는 좀처럼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차량 통행도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카눈이 경북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할 때 중이었던 강도가 한 단계 약화했지만 기상청은 여전히 초속 17에서 24m의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속 24m면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으로 여기에 태풍이 점점 속도를 낮춰 경기 지역을 지나간다면 곳곳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경기도는 어젯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산사태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사전 통제한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폭우로 경기 광주 남한산성 주변 마을 등에서 큰 피해를 본 만큼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북반구에서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만큼 그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곳의 피해가 큽니다. 이번엔 태풍의 오른쪽, 동쪽 끝자락인 강원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강릉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친 겁니까? 네, 주민들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정도 비는 정말 많이 줄어든 겁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아파트 베란다 문을 꽉 닫아 놓았는데 비가 집으로 다 들이칠 정도였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당시 강릉에는 제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풍의 창문 틈이 벌어지면서 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강했던 바람과 비도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가 다시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속초시인데 40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현재 167세대 410여 명이
안전을 위해 대피해 있고 침수 등 대피 상황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지가 지금 15년째인데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하나 더 도와줘야 돼? 40 몇 년 여기서 헬고 다니고 건방에서요. 처음 있는 일. 강원도에 접수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내일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예보됐다는 겁니다. 동해안은 태풍의 동쪽 끝자락인데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바다에서 비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굵은 빗방울과 함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퇴근길 상황은 어떤지 이번엔 서울 강남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영 기자, 사람들 발걸음이 급해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머리가 다 젖었는데요. 바람도 점차 거세지며 강한 돌풍이 주기적으로 불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몇몇 회사들은 조기 퇴근을 결정해 시민들이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남한 시민들도 바쁘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 차들도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하천들도 모두 다 통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27개 하천들도 모두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또 서울 둘레길과 등산로 등 주요 숲길도 통제됐고 한강 수위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고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조금 뒤 9시쯤엔 서울 동남쪽 30km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11시쯤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12시쯤 북한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내륙을 통과하며 세력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모레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밤사이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태풍 카눈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이동하면서 그만큼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한 지역에만 300mm 이상의 비를 뿌리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침수와 산사태는 물론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물살에 쓸려가는 60대 여성 뒤로 경찰관 2명이 달려갑니다. 급류를 타고 100m 이상을 쓸려가던 이 여성을 경찰관이 구해낸 겁니다. 미끄럽고 유속도 빠르니까 저도 같이 쓸려 내려가다가 30m 앞에서부터 조금 유속이 약해져서 이제 그분을 잡아가지고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 이상 쏟아진 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산사태로 인해 이곳 왕복 4차로는 완전히 폐쇄된 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온종일 통행이 금지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장을 앞둔 상가 마당에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지하 주차장도 금세 물바다로 변합니다. 1시간 정도 기내에 다 차버리더라. 10시쯤 되게 허벅지까지 물이 찼어.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주택 5채가 침수됐고 인근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지금 방까지 물 올라오고 이러는데 비만 오면 겁나죠. 비만 오면은.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나서도 여전히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통 태풍은 바람이 강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태풍 카눈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비 모두 함께 왔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인데요. 당연히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세게 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소식은 정치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이 높은 파도를 일으키자 비바람 속에 긴급하게 통제선을 칩니다. 강풍이 부는 해안가는 똑바로 걷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곳곳에 파도와 강풍 피해를 막으려고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오늘 부산 가덕도의 순간풍속 초속 34.9m, 계룡산의 초속 32.6m가 측정되는 등 곳곳에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잦았던 이곳 여수 오동도도 오늘 하루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했어도 강풍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 위에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간판이 꽝 하고 떨어집니다. 이어 행인이 뛰어 지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산에서도 커다란 가로수가 도로를 덮쳐 한때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초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외벽 마감재가 바람에 뜯겼습니다. 건물 아래 주택가 곳곳에 파편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뭐가 딱 터지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스나이 불 때마다 떨어졌어요. 강한 바람에 애써 키운 배가 떨어져 나뒹굽니다. 낙과 피해를 본 농민은 허탈합니다. 아깝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인데 자꾸만 낙하가 되면 좀 아깝지. 근데 한 2만 원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강풍이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대구 경북엔 지금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물이 위쪽에 많이 오면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거겠죠. 낙동강 수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태풍이 지나갔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제방이 무너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줄기가 밑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줄기와 가지에 구별이 없는 소나무죠. 이 400년 된 천연기념물 반송도 일부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이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경북 경주시의 형산강 유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강동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물이 넘칠까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센터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버스가 와가 그래가 다 가가 대피했어요. 많이 왔어요. 저 위에 못이 터지면 이 마을로 다 실어붙는데. 저수지 옆 도로는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불어난 계곡물에 이처럼 도로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군위군에서도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부 가구는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뚜껑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침수된 가구가 10가구 정도 됩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무실 각제입니다. 위험한 지역이라가지고 아침부터 우리가 다 대피를 시켰거든요. 대구 달성군에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도랑에 빠졌다가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때 큰 수해를 입었던 경북 예천에서도 복구 작업은 중단됐고 주민들이 또다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계속 해관으로 오고 있어요. 이장님이 방송했거든요.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에서는 400년 된 천연기념물 357호인 반송 일부가 강풍을 못 이기고 쓰러져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태풍 카누는 엄청난 바람과 비로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장면도 여럿 연출시켰습니다. 주택이 수직으로 내려앉는가 하면 40kg짜리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쪽에 사람이 서 있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박은지 기자가 생생한 제보 영상을 종합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 전남 곡성읍의 한 주택. 강아지들이 집 앞을 돌아다닙니다. 2분 남짓한 영상에 이상한 기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집이 직각으로 내려앉습니다.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고 할머니도 몸을 피합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제 시간에 몸을 피해 가벼운 부상만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태풍은 대구 경북 지역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구 팔공산의 한 사찰에는 태풍이 몰고 온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이 기도하러 찾는 부처바위 인근이었습니다. 비가 막 오면서 산 쪽에서 이렇게 막 물이 많이 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산에 그 뒤쪽에 이제 배수로 같이 좀 이제 뭐 정리도 좀 하고 다급하게 좀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북 구미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 아이가 걸을 수도 우산을 쓸 수도 없는 모습이 제보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속초 대포항에는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이고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튀어오른 사진이 공개돼 우려를 모았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와 승객 등 5명에서 6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담당자가 아침에 태풍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셨다가 퇴근 좀 일찍 하셨거든요. 경북 영천 곳곳에서는 오전부터 축사와 강가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안 전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이때 입수가 금지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출동해야 했지만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과태료 10만 원이 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우통을 벗은 남자와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물놀이를 즐깁니다. 비바람까지 몰아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달려가 위험을 알리자 남녀는 태연히 바다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다에 들어간 남녀가 목격된 시각은 오전 6시 40분쯤. 태풍 카눈이 부산 상륙을 앞두고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곳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도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조됐습니다. 인공지능 CCTV가 바다에 들어간 한 남성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 위험을 감지한 야간 근무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술 냄새는 확실히 많이 났고요. 파도에 휩쓸려서 백사장 쪽으로 떠내려 오셨는데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입수 금지 조치를 위반한 남성이 받는 처벌은 고작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은 지정된 시간 외에 입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태풍이 오는데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수상 오토바이를 타는 등 상식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행동도 곳곳에서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하늘길과 철길, 바닷길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300편이 넘는 여객기가 결항했고 기차도 평소보다 운항 횟수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죠. 기차도 넘어갈 정도의 바람이 예상됐으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6호 태풍 카눈 북상과 함께 출발 알림판에 결항을 알리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갑작스런 결항 소식에 대체편마저 지연되자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원래 1시 반 비행기인데 이제 처음에 결항됐다가 다음 비행기로 지금 또 이제 잡아놨는데 또 그것도 지연된다 그래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 도착한 것만 하면 거의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휴가철인 요즘 여행객으로 붐볐을 국내선 출국장도 이딴 결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14개 공항에서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 702편 중 전날 294편이 미리 결항했고 오늘 46편이 추가로 결항했습니다. 철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08편과 일반 열차 등 총 300편이 넘는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고 50여 편은 구간이 조정돼 운행됐습니다. 그나마 운행했던 열차들도 태풍이 지나는 구간에서는 서행하면서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7시에 부산 가는 기차를 예약했었는데 그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찾다가 이제 겨우 3시 거를 잡긴 했는데 지금 일정도 다 꼬이고 원래 하던 일도 취소했거든요. 바닷길 역시 파도가 높아지면서 온종일 전면 통제됐습니다. 여객선 102개 항로 154척과 도선 76개 항로 92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3년 만에 재개될 한중 여객선도 출항을 하루 미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태풍 소식에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전에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들은 더 하겠죠. 물에 잠길 만한 물건들은 치우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지만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에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가슴팍까지 빗물이 차올랐던 물때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물에 잠길 만한 물건을 일찌감치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지난해 폭우 당시 피해를 입었던 상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벌써부터 물막이판을 설치해뒀습니다. 인근 상가도 입구를 물막이판으로 막았고
비를 막을 모래포대도 준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거 좀 걷고 물건 날아갈 것 같은 것들 전부 다 치우고 좀 이렇게 뭐 묶어두고 이런 거 기본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5개가 다 작살났고 우리는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11시, 12시까지는 또 지켜보다가 들어가요.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정부도 전통시장 점검과 함께 재난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그 재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랑 협조해서 전통시장 그 현장 점검을 통해서 배수로 확보라든가. 전문가들은 전기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침수 시 감전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에 나오는 걸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조금 뒤면 태풍 카누는 서울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 이후엔 날이 좀 괜찮아질까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진작에 지난 일본은 그 이후에도 강한 비바람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속출했거든요. 최돈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현재 카누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현재는 충북을 지나서 수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측대로라면 2시간 뒤쯤 서울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6호 태풍 카누는 중급 위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오전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에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강풍 강병이 320km 정도로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도 곳곳에서 잇따랐는데요. 기상청 기준으로는 강원 고성 지역엔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됐고 특히 태풍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간 동해안과 경남엔 4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야, 400mm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카누는 오늘 오전에 상륙을 했잖아요, 한반도에. 근데 지금 이 밤에도 한반도 상공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태풍이 상륙한 게 오전 9시 20분이니까 벌써 10시간 가까이 지금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흰남노가 5시간 정도 한반도 상공을 머물렀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머무는 겁니다. 네. 태풍 진행 속도도 워낙 느려서 느림보, 거북이 태풍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후 한때 시속 30km를 넘기도 했지만 현재는 시속 20여 킬로미터의 다소 느린 속도로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이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피해도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속도만큼 태풍 경로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태풍이 이제 남해안에 상륙해서 그대로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은 그 태풍 관측 자료가 쌓이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통상 이맘때 한반도는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부분 한반도 오른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그래왔죠.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별다른 기단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륙 이후 북쪽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됐고 태풍을 끌어올려주는 바람, 지항류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거의 없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태풍이 지나는데 아무도 건드는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건데 위력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예, 보통 태풍이 육지로 올라오면 위력이 약해집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육지와의 마찰입니다. 태풍이 육상에 오르면 산에 부딪히고 각종 지형을 만나면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또 육상에선 태풍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해상에선 바다의 뜨거운 수증기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세력과 추진력을 얻는데 육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 태풍 카누는 좀 달랐습니다. 상륙 이후에도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상했는데요. 상륙 전에 태풍 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데다 태풍 주변에 형성된 거대한 구름대로 덥고 습한 공기가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된 걸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을 지나서 이제 자정 찍으면 북한을 넘어갈 것으로 우리가 예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쏟아부었던 비가 좀 멈출까요? 아닙니다. 이게 넘어간다는 표현이 태풍의 중심부가 넘어가는 거지 그 태풍 중심부를 둘러싼 구름대는 여전히 한반도를 덮고 있기 네. 때문에 내일 새벽 태풍의 중심은 한반도로 빠져나가겠지만 이 구름대가 형성된 태풍 반경이 여전히 200km가 넘어서 수도권의 경우는 내일 오후까지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 태풍 후면에 뒤따라오는 비구름대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머금고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면 언제든 국지성 호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야간에는 특히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데 이 새벽 사이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이 때문에 여전합니다. 어쨌든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최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무려 4단계나 높이면서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17일 검찰에 출석해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인섭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검찰은 이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마쳐 오는 17일 이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아 올해 4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받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개발 관계자들을 차례로 구속하여 재판에 넘기면서 성남시 측 배임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재명 대표는 국가폭력, 정권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 말이 있죠. 소환 조사에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는 SNS에 국가폭력 4글자를 올렸습니다. 이어 취재진 앞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배임 혐의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바 아닙니까? 국정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앞서 이 대표는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소시효를 보름 정도 남겨두고 고민하던 검찰. 결국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저는 조민 씨의 혐의와 연결된 부모의 반성 여부를 봐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진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본 걸까요? 특히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업무와 부산대 의전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조 씨도 공모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부모를 기소하면 자녀는 선처했던 관행과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 사이에서 기소 여부를 공소시효 막판까지 고민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고 조 전 장관 일가족의 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일부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씨는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끌고 가 고문하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을 보면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의 입김이 세지게 되겠죠. 또 현역 의원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비명계는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당에서 수용될 수 있을까요? 강용호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안보람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등의 현행 비율을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단순하는 겁니다. 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지속 주장한 것으로 현행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공천룰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감산 기준을 하위 30%로 늘리는 한편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을 5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3선 이상 동일지역구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선 의원과 원로들을 향해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쇠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했고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비하 발언 등 그간의 설화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발표를 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공개하고 공세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울과 계룡대를 손가락으로 콕 찍어 가리키는 모습도 노출을 시켰죠. 긴장하라 이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가락으로 남한 지도를 가리킵니다. 서울 주변과 6회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관영 매체는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인 구구절의 열병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는데 열병식 개최를 사전에 알린 건 이례적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총참모장인 박수일 대장을 해임하고 2019년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길 차수를 재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회의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합니다. 대량의 무력 장비 생산 이런 측으로 봤을 때 8월 하순 이 얼치 프리덤 훈련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우리 정부는 북한은 전쟁 준비와 무력 증강에 나설수록 보다 강력한 한미 확장 억제와 압도적 대응의 직면에 안보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 모두를 다 인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아 자신이 복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배 씨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 처방받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반박한 겁니다. 음식 배달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수행했다는 의심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 씨가 진실에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사실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진료 기록부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 김혜경 씨가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식사 비용을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기부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선거일을 1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구속을 면한 배 씨는 취재진을 피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배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공모 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6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권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5년 만인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사망하게 했다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말에 반박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분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반성문도 쓰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범행 일주일 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못 느낀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 그는 뒤늦게 죄송하다고 하고 반성문도 쓰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당시 백화점에 있어 범행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것. 경찰은 최원종이 사이코패스인지 측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려면 4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원종은 현재 피해 망상 등의 증세가 있어 제대로 된 문항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가지 항목 중에 대인관계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평가하기가 저희들이 불가능했어요.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망 1명, 부상 13명의 큰 피해를 낸 최원종은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찰은 강도 높은 보안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정한 의혹에 최고 경영진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최원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범수 창업주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 최고 경영진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범수 창업주의 휴대전화까지 포함돼 금융당국이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경쟁하던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지만 주가가 그 이상 치솟으며 실패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치솟던 주가가 누군가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 때문이라며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청했고 화살은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 향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조만간 기회 될 때 그 부분. 이미 카카오가 지분 경쟁에서 승리해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SM은 물론 카카오 지배 구조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해 유명 관광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허리케인이 있었지만 오히려 화마를 더 부채질해 하와이 2개 섬에서 대형 산불을 확산시켰죠. 너무 불길이 거세 바다로 그냥 뛰어든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까지도요.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숨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산불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시커먼 연기가 폭발적으로 솟구칩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빅아일랜드까지 번지면서 세계적인 휴양지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됐습니다. Worst disaster I've ever seen.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한밤중에 들이닥친 화마를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 14명이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는 급박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지역이 적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d we are still in a search and rescue mode. And so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that number. 산불이 순식간에 확산한 건 인근에 발생한 허리케인 도라가 일으킨 강풍 탓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2천여 명은 긴급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4천여 명의 관광객도 발이 묶였습니다. Today we signed another emergency proclamation which will discourage tourists from going to Maui. 현재까지 하와이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 관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FC 바르셀로나의 전설 외계인 호나우지뉴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후배인 이강인과 한국 축구에 특별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최형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01년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럽 생활을 시작한 호나우지뉴는 화려한 개인기에 침착한 마무리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이강인도 입단 후 첫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Favorite PSG legend, 호나우지뉴? 후배의 존경을 담은 메시지에 호나우지뉴도 화답했습니다. 올 가을 열리는 레전드 매치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호나우지뉴는 이강인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후배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Grande jugador, no deseo toda la suerte, no es un club, no es espectacular y bueno, creo que ahí va a tener toda la estructura para hacer su mejor fútbol, entonces deseo toda la suerte. 이탈리아 빗장 수비의 상징이자 2006년 월드컵 우승을 이끈 칸나바로는 손흥민과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막아보고 싶다고 한 칸나바로는 김민재에 대해선 이탈리아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함께한 일화도 밝혔습니다. Be of mine, he was the key of Napoli for the Scudetto. A silhouette Napoli t-shirt. He said to me, I will give it to you in very soon. And he moved to Germany and still waited the t-shirt. 축구 꿈나무들과도 특별한 시간을 보낸 호나우지뉴와 축구 전설들은 오는 10월 다시 한국을 찾아 변함없는 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시 오늘 하루 종일 한반도를 붙잡고 있는 태풍 카눈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눈이 서울로 올 시간이 밤 11시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9시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그만큼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겠죠. 태풍이 다가오는 경기도 이천 다시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 아까보다 비가 더 거세진 거 맞습니까? 네, 이천시 청미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중계한 시점보다 바람이 다소 강해졌고 빗줄기도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북 충주 지역에 머물던 카눈이 조금씩 북상하더니 지금은 이곳 이천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한 듯 거리엔 차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혹시나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카눈이 경북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할 때 중이었던 강도가 한 단계 약화했지만 기상청은 여전히 초속 17에서 24m의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속 24m면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인데요. 여기에 태풍이 점점 속도를 낮춰 경기 지역을 지나간다면 곳곳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걱정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사전 통제한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폭우로 경기 광주 남한산성 주변 마을 등에서 큰 피해를 본 만큼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문가도 이상하다고 할 만큼 특이한 경로로 올라가고 있는 태풍 카눈. 이 태풍이 다가오면서 서울은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강남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아직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서울 강남역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상황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는데요. 그래도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며 거리 위 시민들은 조금 줄었는데요. 여전히 도로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린 비에 서울 시내 27개 하천은 모두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서울 둘레길과 등산로 등 주요 숲길도 통제됐고 한강 수위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고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태풍 카눈은 조금 뒤인 9시쯤에 서울 동남쪽 30km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11시쯤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12시쯤 서울을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내륙을 통과하면 세력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모레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밤사이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태풍 카눈은 충북 충주 북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북서진하면서 오늘 밤 9시 무렵에는 경기 동부를 지나겠고요. 밤사이에는 수도권을 통과해 내일 새벽에는 북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부지방은 점점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영동 북부에는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 등 중서부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와 영남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내일까지 영동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간축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강한 바람에도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주말에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